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바로크 시대의 피카소라고 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17세기 전후반 이 바로크 시대를 대표했던 최고의 화가 피터르 파울 루벤스인데요. 이 루벤스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 바로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의 소장품들이요,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이 17세기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박물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형태도 만나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는 낯선 유럽의 작은 국가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자리를 잡은 공국으로 오스트리아의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이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핵심 세력이었던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예술품 수집과 작가 후원을 중요한 가업으로 여기고 수세기 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작품을 수집해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럽 최고의 왕실 박물관으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 궁정의 소장품들을 통해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의 작품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17세기부터 500여 년간 수집해온 3만여 점의 작품 중 엄선된 120점의 걸작들이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네, 이번 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는요,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에서 저희가 가져온 작품들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수세기에 걸쳐 수집된 예술작품들을 통해 그 역사적인 힘을 찾아볼 수 있는 나라인데요. 그 어떤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왕정 컬렉션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왕립박물관으로서 훌륭한 작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 일부는 리히텐슈타인 궁정문화와 수집의 역사라는 주제로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예술품 수집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 비어마이어 시대까지 이르는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품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쿤스트 캄머 형태로 재현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어 궁정 문화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상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크 시대, 루벤스를 중심으로 한 바로크 작품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루벤스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클라라 세레나의 초상이라든가 아게 에릭토니우스의 발견 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다 리히텐슈타인 소장품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테피스트리 작품을 포함해서 루벤스 거장 루벤스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 이번 전시에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옮기면 2부 루벤스와 플랑드르 거장들을 주제로 한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17세기 전후 시대와 종교 전쟁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고 예술 또한 그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과 장르가 많이 출현했던 유럽.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극적이고 생동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강력한 종교적, 신화적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 피터르 파울 루벤스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인간 루벤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일명 클라라 세레나의 루벤스의 초상인데요. 물론 작품의 아주 섬세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정이나 교회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대작과 다작에 바빴던 루벤스가 오로지 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렸던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루벤스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종교적 신앙심을 강화할 수 있는 작품들을 다수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루벤스의 종교화뿐 아니라 피터르 브류헐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성경 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작품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둘러보시는 게 좋겠죠. 피터르 브리얼 2세의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 작품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작품도 저희 이번 전시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인물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당대 어떤 풍경이라든가 풍속도 함께 조망을 해서 그 당시 플랑드르 사회의 예술과 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루벤스와 함께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반다이크, 요르단스의 걸작들을 함께 감상하며 플랑드르의 바로크 시대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루벤스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작가들의 작품부터 루벤스가 남긴 세계의 유산까지 다양한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객들의 여러 가지 그 흥미와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벤트 외에도 저희가 이번 오디오 가이드에 굉장히 많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옥주현 씨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좋은 목소리로 작품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께 조금 한층 더 또 친절하고 좀 다양한 설명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이자 또 외교관, 인문주의자, 교육가, 사업가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구현했던 피터르 파울 루벤스. 루벤스 컬렉션으로 유명한 리히텐슈타인 궁정의 최고 걸작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루벤스가 활동했던 17세기 전후 유럽의 역사와 예술을 다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실은 유럽에 직접 가시더라도 이게 개관한 어떤 박물관이 아니라 그 일종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에 가셔도 굉장히 보기 힘든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그야말로 17세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루벤스와 또 당대 작가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또 마음의 또 풍요함과 또 깊은 문화생활 함께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대전은 오는 4월 1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니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리히텐슈타인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항상 개장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가셔도 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말 이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또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좀 미술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가이드나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2016 글로벌 워십 컨퍼런스가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립니다. 예배의 이론과 실제, 다양한 예배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크게 예배의 이론과 신학, 예배의 실제와 경험, 한국의 예배 등 총 3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타미 워커와 CA 밴드가 메인 워십 인도자로 나서며 주 강사로는 그렉 쉬어, 컨스탄스 체리 등이 함께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해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한 주기철 목사의 삶을 담은 영화 일사가고가 오는 3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영만 감독의 이 작품은 오직 믿음으로 거대한 일제 권력에 맞서 싸운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삶을 생생한 증언과 당시 상황의 재현을 통해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오는 3월 2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01회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아 요한복음 18, 19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순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요한 순환곡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박지용 상임지휘자와 함께 오케스트라 알테무직 서울이 협연할 예정입니다. 뮤지컬로 만나는 세기의 고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로 다시 태어나 공연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한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작품인데요. 오는 3월 30일까지 북촌 나래홀에서 계속됩니다.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